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 종자의 재배 면적은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체된 상황, 재배 면적이 정체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책자에는 아마 제초제 저항성으로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요. 가뭄 저항성 미리 승인을 받아서 곧 아르헨티나에서 상업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 황금쌀, 골든라이스가 2021년에 승인이 받아서 아직도 디베이팅 중이긴 하지만 곧 상업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사료용, 바이오퓨용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에 있던 S사의 GM 옥수수가 중국에서 곧 상업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GM 시장의 마켓 밸류는 지금보다 재배 면적도 늘 것이고 마켓 밸류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옥수수 재배 면적이나 프로덕션으로 봤을 때 차이나가 재배 면적으로는 가장 크지만 아직까지 GM이 허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량은 미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2007년, 8년 이후로 중국이 해외로 옥수수를 수출한 예는 없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많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생산을 해서 전체 생산량의 약 한 80%를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생산량의 반 정도를 생산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옥수수 무역량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근일 박사님도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교정 작물 혹은 유전자 편집 작물이라고 하는 분야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점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의 법은 유전자 편집도 GM으로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이즈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EU SAG 데이터 2012년에서 22년까지 약 한 10년 데이터 594건에 대한 통계입니다. 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옥수수, 밀, 소이빈, 캐놀라가 대부분의 황금성 작물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토마토가 들어있는 건 그만큼 토마토가 중요한 작물이고 토마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토마토에서의 유전자 교정, 유전자 편집 작물이 앞으로 채소 작물에서는 큰 대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벼가 5건, 토마토가 9건, 그 다음에 보리가 1건, 카멜리나 그 다음에 상추 등등을 해서 현재 약 한 7위권 정도의 국가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교정 작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별 유전자 교정 작물 594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게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푸드나 피드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바이오틱 스트레스 톨러런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유틸리제이션은 저희가 특히 채소 종자 육종하는 데 필요한 MS 라인이나 하플로이드 만드는데 들어가는 만들어서 일반에 파는 것이 아니라 육종 연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하플로이드나 MS 라인들 만드는데 관여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초 종양성이라든지 어바이틱 스트레스 등등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개발돼서 팔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갈변반지 양성이가 가장 유명하지만 아직은 상업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왁시콘이라든지 하이올레이크 엑시드는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부분, 제가 앞에서 토마토 시장 사이즈, 토마토 하는데 채소 분야에서는 토마토가 가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토마토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가바토마토 고혈압 환자죠.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춘다고 해서 지금 팔리고 있고요. 이미 팔리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2kg의 한국
가격으로 64,000원이니까 결코 싸지 않은 토마토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간 퍼플 토마토죠.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영국이 블랙시트를 하면서 유럽의 EU의 유전자 교정 레귤레이션 우린 못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새로 고민을 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필드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적용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바이타민 D3가 많은 토마토를 지금 필드 트라이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것도 상업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소 육종 방법에 따라서 좀 보시면요, 전통 육종이나 유전자 변형, 유전자 교정 모든 분야에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히 채소 분야에서 GM 육종은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만들어 놓고 팔 수 없다든지 아니면 팔아도 100원을 버는데 규제 비용이 10,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생산성 증대 쪽의 GM 작물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퍼플 토마토라든지 일부에서 만들고 있지만 특히 일본 내에 있는 가마 토마토도 일본 내수용으로만 한정을 하고 해외 수출도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목표들도 많고 다양한데 채소 분야에서 유전자 변형 품종들은 아직 시장에 나오진 않지만 유전자 교정은 값싸게 빠르게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유전자 교정으로 많은 채소 분야의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오려 무역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가 종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로피안 시드가 수출 물량, 수입 물량을 보았을 때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2020년 초반기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자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젠타나 바이엘에 보면은 2020년, 19년에서 20년 종자 판매량을 보면은 줄지 않고 약간 오히려 늘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임팩트가 없었을 것 같지만은 아시아 지역 특히 이 국가 간 이동이 바다를 통해서 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된다든지 좀 거리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에 있는 종자에서 원종을 중국에서 이제 증식을 해서 F1을 만들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그걸 미국에서 판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 5-6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들이 계속 적체되거나 검역 이슈가 벌어져서 하루 이틀 딜레이가 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나 여기에는 기회비용도 들어가죠.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 이틀 놓치게 되면 사실은 종자회사로서는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임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하얀색 반은 다른 지역, 아시아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고 파란색 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시료라든지 문서 등 딜리버리하고 하는 운반 서비스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도착국에서 종자 받고 쉽게 말하면 인천공항에서 받고 종자 회사가 받는 데까지 배급되는 것, 통관에서 혹은 검역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벌어졌고 이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종자 매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코로나와 기후변화가 종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종자 회사가 채종장에 원종을 보내고 거기서 채종을 해서 다시 와서 포장을 하고 하는 관계에서 중국도 당연히 노동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고 종자 퀄리티가 불안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검역이 강화된다든지 배송 지연이 된다든지 비행기판을 못 찾는다든지 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루 이틀 늦어지는 문제들이 지금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가정에서 채소 소모가 증가하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게 되니까 그거에 맞는 채소
가공 가능하고 가공 적합성이 높은 채소들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종자 회사들이 지금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 R&D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군소 회사들에 의해서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회사들이 불법 종자들, 카피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미투 품종을 만들어내면서 실제 돈을 들여서 R&D를 해서 개발한 종자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어제 데이터인데 책자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조금 버전업을 했는데요. 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옥수수가라든지 콩 곡물 가격이 2020년, 22년에 코로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올라가더니 2022년 현재는 코로나 영향 플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과거 10년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국의 일부 비료 회사들이 지금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비료 생산을 일단은 홀드하고 멈추고 있다든지, 종자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농약, 비료, 다른 식품 가격도 올라가면 이게 임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향후에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셨지만은 동쪽에 해당되는 러시아가 지금 침입하고 있는 한 3분의 1 정도 지역은 제가 이런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러시아가 자근자근 밟아놔서 기본 시설을 다 망쳐놨습니다. 전쟁이 내일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를 생산을 해서 밀을 생산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는 데는 2-3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농업 부분의 영향은 곡물 시장에 있는 한 2-3년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봤을 때 코로나의 영향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탈산소화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농약 비료가 상승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향후 종자는 내한성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또 시설 재배에서 에너지 효율이나 기계 효율이 높은 종자, 비료 사용량이 적고 생산성이 높은 종자, 그 다음에 유기농이라든지 영양이 강화된 새로운 수요에 맞춘 종자 쪽으로 개발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